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자라난 대구 열혈 청년, 지금 이제 청년 문화 관계이라는 청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석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도 역임하시고 이제 행정력에도 달인으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원래 당연히 이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전에 첫 번째 패널분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에서 이제 지역인재 할당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여쭤볼 게 이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고용 비율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답변을 바로 그 얘기. 예, 그래서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질문을 그냥 한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쉬운 걸로. 예, 쉬운 걸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6월 초쯤에 제가 언론에서 이제 접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 관계자 중하고 제주대 학생들하고 토론회 하는 자리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제주도에 있는 제주대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라는 특성 때문에 이제 취업이란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좀 제대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토론을 이제 하고 이랬는데, 기사에서 제가 이제 봤던 느낌이, 청와대 관련된 관계자분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데 이제 대부분 공부하고 이런 게 되게 안타깝다.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는 등으로 이제 좀 청년의 도전 정신을 좀 발휘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질타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기사를 접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읽으면서 느꼈던 게, 참 현 정부는 청년들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되게 박약하지 않나.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당연히 그분 말씀하신 대로 해외로 나가거나 창업을 하거나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연배시니까 제가 사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간다거나 과연 어느 부모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맞지 않는 얘기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존 세대가 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청년들에게는 되게 와닿지 않는 얘기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대권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청년들한테 좀 소통하시려는 의지라든지 그런 마인드를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 정치, 그러니까 대통령 왜 나왔냐, 그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실장은 이제 물러나서 전국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치가 국내적으로 해준 게 뭐 있느냐, 쟤들끼리만 싸웠지, 그런 얘기예요. 이제 좀 백성 좀 챙겨라고. 그 말이 이렇게 던지는 말이지만 너무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거기서 뭘 챙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들이 아픕니다. 또 힘들고, 그죠? 다 힘들어요.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30대, 40대는 직장에서 힘들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죠? 50대, 60대 되면은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불안합니다. 20대, 30대는 그냥 진로에 대한 불안. 그래요. 청년 문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 구조가 변경되는 세계적으로 그런 거다. 다 들었습니다. 스페인 40% 가까이, 청년 시험 40%. 저는 세계가 그러니까 참으라는 게 제일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정치 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해법 가져간다고 합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때 노동부를 고용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어요. 고용은 일자리가, 노동은 일자리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고, 고용은 일자리 없는 사람이 일자리 가서 일할 자리 만들어주는 게 없는 겁니다. 노동보다는 고용이 먼저 되겠어요. 이게 국민들의 아프고 힘들고 하는 거를 다 따지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의식주가 제일 힘들었지만 지금은 교육, 직장, 주택이에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교직주예요. 교직주.
교육, 직장, 주택. 근데 이걸 한꺼번에 더 베껴서 들어가 보면 직장 문제 해결은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다 해결돼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셋째도 일자리. 정치가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걸 그냥 생활 정치라고 그러는데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40대 이상의 일자리 마련해서 우리가 직장을 그만둘 때 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2라운드 직장으로 옮겨가는 거 쉽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근로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나가서 1라운드 내가 했으니까 시니어 라운드 2라운드로 진출해야 되겠다. 이게 유연한 거지. 해고 쉽게 하고 말이죠. 해고가 말이 좋아서 해고지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 해고 당하면 가정 파탄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사회 안전망이 돼 있잖아요. 한국은 해고되는 순간에 모든 이 사회관계가 다 끊어지고 가정 파탄나는 거예요. 엄청 재산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장을 그렇게 만들죠. 그러면 청년들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구조 자체가 6조 원을 투자해서 해도 직원 6명 고용하면 다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사람을 어디서 고용할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이라는 게 맨날 무슨 음식점 내고 관광하고 이게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직업, 아까 말대로 공동체 서비스, 사회 서비스, 교육 서비스, 그죠? 컨설팅,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 지원 서비스, 회계, 법률, 금융 이런 거에 대한 법률 서비스. 이 내용을 다 묶어보면 뭐냐면 개인은 아프면 병원 갑니다. 개인은 물건 사려면 슈퍼.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또 집을 살려고는 부동산 중개소가. 요게 다 돼 있는데 왜 기업은 아프면 갈 데가 없고 개인은 뭔가 내가 몸이 아픈 건 아니지만 요걸 해결하려면 뭐가 좀 필요할까 하고 이렇게 할 때 가서 찾아갈 데가 없냐 이거예요. 이 부분이 서비스입니다. 선진국하고 비교해보니까 선진국은 이 분야 일자리가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많아요. 이 자리에 계신 정말 은퇴하셨지만 일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이런 일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정부가 인프라를 만들어줘요.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요. 이거 제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기존 직장에서 유연성이 생겨서 젊은이들 직장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죠. 적극적으로 만드는 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문화, 예술, 스포츠 이 분야를 굉장히 육성하지 않으면 매수가 커질 데가 없습니다. 매수가. 대구는 뮤지컬의 도시잖아요. 그 뮤지컬에 돈이 돌고 시장이 되게끔 만들면 엄청난 인력이 거기에 고용됩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 제조업 사고라 그런데 일이라는 거는 1년 365일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밤을 새고 며칠 동안 집에 못 따라가면서 2-3달 일하고 2-3달 공연하고 6개월 아이디어 구하느냐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의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틀을 갖춰야 됩니다. 갖출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고 해주면 사회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좋은 인력들이 컨설팅 해주고 지원 서비스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기존의 일자리가 나온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창업하고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그건 또 도와줘야 돼요. 창업 외국으로 나가는 건 누군가 안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건 누가 도와주냐? 경험이 있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면 과거에는 실패하지만 이제 시행착오 안 먹고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흔히 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공무원하려면 공무원하고 외국 나가려면 외국 나가고 창업하려면 창업하고 문화예술 쪽으로 가면 가고 또 아니면 컨설팅 회사 가서 처음부터 배우든지 이렇게 해야 선택이 다양해지는데 우리는 이제 젊은이들한테 그런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젊은이들한테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사실은 세계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굉장히 없어요. 이 젊은이들이 조금만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를 스스로 찾도록만 분위기 마련해주고 기회만 주면 저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다서. 마지막으로 그거를 포함해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너무 큰데 지금 외국이 너무 불황입니다. 그 불황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남북관계 개선해야 돼요. 남북관계 개선하면 기회가 트인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좀 답변이 구체적이긴 않지만 이해가 되는. 네. 그럼 뭐 사회 분위기 정답되면 뭐 가능할 수 없을 텐데. 네, 그 제가 알기로도 이 시장님께서는 이 청년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더욱더 잘해주신 레슨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